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대표 정후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좀 뒤흔드는 어제 굵직한 뉴스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는 뭐 연예인 뉴진스 한이가 나오기도 했죠. 어제 그래서 모든 뉴스가 종합해 보면 한 세 가지 뉴스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글자씩 얘기하면 오빠, 폭파, 한이 이렇게 될 텐데요. 특히 이 오빠가 어제 대한민국을 전체 다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완전 망조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보수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윤여준 씨 같은 경우도 이거 완전 망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폭파 관련된 부분,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를 폭파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내외가 지금 너무나 지금 망조가 들었는지 진짜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어제 특히 명태균 씨가 드디어 공개를 한 김건희 씨와의 카톡 내용,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달라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보도가 또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정무진의 브리핑 진행하고요. 끝으로 오늘의 국감 픽 두 건이 있습니다. 특히 참 이렇게까지 쪼그려 앉아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 대한민국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의 한의에 대한 사심 가득한 장면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10월 16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지금 부커스님 오늘도 더 좋은 정치 뉴스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미리 출첵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서정현 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정현 님 정말 반갑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명태균 씨의 김건희 씨와의 카톡, 일단은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이거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테고,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한번 김건희 씨로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민망한 내용도 많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남감 유유. 이게 압권입니다.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애니가 아니라 애서인 것 같아요. 애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의견, 식견이겠죠. 의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예. 참, 이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야, 이거 참 어제 이 카톡 내용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확신이 든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한테 모든 걸 털어놓는 그런 정말 긴밀한 관계이다. 두 번째, 확실히 대한민국의 실세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세 번째, 그동안 두 번 만났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바로 뭐 이준석 등등 김종인 나서서 사실이 아니면 확인됐는데,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두 번 만난 사람들끼리 이런 카톡 내용 주고받습니까? 특히 전 긴밀한 관계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편에 대한 험담, 욕 같은 경우를 할 때 가깝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남편 험담 하지 못합니다. 아주 좀 가깝고 친한 사람들한테 남편이 뭐 흉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런 흉을 받겠냐도 있는데, 아니 윤석열 씨가 그때 당시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막 하고서 관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대선 후보로
계속 여론조사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이 지금 당시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막 별이 순간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식해서 원래 그래요 등등 우리 오빠 용서해요 뭐 등등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대단히 관계가 밀접한 관계이다. 그리고 우리 뭐 원래 뭐 무식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아니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낸다? 이거는 뭐 한두 번 만난 관계가 아니라 대단히 의지를 하고 있거나 긴밀한 관계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부분이고요. 문제는 지금 이뿐만이 아니죠. 어제 대통령실에 즉각적인 해명이 이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으로 더 화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오빠가 누구냐. 친오빠랍니다. 친오빠. 아니 뭐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아니 이거를 보고 누가 친오빠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아니 이게 친오빠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친오빠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준석이랑 무슨 관계냐. 아니 그리고 이준석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답은 했지만 이게 무슨 관계냐. 그리고 아니 친오빠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개입이 됐다면 도대체 친오빠는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걸 밝혀라. 인데 야, 이 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사기꾼이 한 얘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태균 씨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윤석열 내외와 주고받은 게 2,000장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진짜 매일 하나씩 까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름 제 뇌피셜을 돌려보면 대단히 어설픈 대응을 했다. 보통 이런 일 벌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일이 이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씨와의 관계, 공천 의혹 이런 게 다 터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그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는데 카톡이 공개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즉각적으로 표현한 게 친오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나?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한다라는 게 자체가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정과 관련된 실체 그분한테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한테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친오빠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런 생각 없이 대통령 이 보좌하는 대통령 내를 보좌하는 비서진들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렇게 했을까?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사표 쓰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렇게 어설프게 대응한 것을 보면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그 지시는 바로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뭐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여당 출신들인 어떤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비판해요.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걸 봤을 때 그렇다면 나름 대통령실에서 합당한 조치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뭐 이러저러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떤 조치를 하냐 봤을 때 몇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백담사 등 이런 데 보낸다. 당분간 외부 활동 아예 못하게 어디 보내라. 백담사도 좋고 어디도 좋고 이런 게 있고 뭐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이 정도 상황이면 확실하게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파격적인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임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2년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금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도 한번 묻고 싶은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 제2부속실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게 통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명태균 씨가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의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번 대선 후보군들이 죄다 지금 엮여져 있어요. 엮여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명태균 씨가 폭로한 거에 보면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다 엮여져 있거든요. 다 엮여져 있고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소장을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소장은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장을 일단은 접수를 시켜야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진행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 그리고 뭐 오늘도 그 뉴스를 통해서도 접했지만 지금 다음 주에 보궐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독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은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서 대통령실에서 만나자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이 좀 역전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도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한동훈은 만나자고 했고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에는 거부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만나서 뭔가 그래도 좀 바뀌어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먼저 만나자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꽃놀이패가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 중에서 한동훈 대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보궐선거 결과 특히 부산 금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동훈을 압박하는 뭔가가 또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이 아니군요. 어제 명태균 씨가 CBS 라디오에 인터뷰한 부분이 있습니다. 캡처 사진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네. 어제 이거를 폭로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기 글씨가 좀 그래도 좀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 나는 카톡 내용까지 공개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진짜 재밌어요. 홍준표도 오세훈이도 까불면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 가서 뭐는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 지들이 밥값을 줬어, 기름값을 줬어, 숙박비 하나 줬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시 말해서 명태균 씨는 홍준표, 오세훈이 여기도 자기를 부려먹었다. 근데 뭐 기름값도 안 주고 숙박비도 안 주고 자기네들 밥값 줬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자, 후속 대응. 당신 그러면 이제 이거 폭로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자료 정리 싹 해야 돼요. 자료 정리해갖고 내가 매일 퍼다 줄게요. 매일. 응?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김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한테 너 잡아넣겠다, 구속하겠다, 또 꼭 구속시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페이스북을 저도 들어가 봤더니 50 넘어서 딸을 얻었고 지금 5살인데 김재훈 최고위원이 TV 나와가지고 명태균 구속시키겠다. 그걸 보고 딸이 아빠 구속돼 하면서 공개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넣어놨습니다. 뭐 한마디로 일파만파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내외랑 지금 2천 장이 넘는 통화 목록이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도 썼던 내용인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기꾼과 한 사적인 통화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자 그래 사적 통화 사기꾼이라고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깔까?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깔까라고 페이스북에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금 대통령 내외에 심각한 이 현안 때문에 다뤄야 될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다 덮어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이 건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끌 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결단 내려야죠. 이렇게까지 됐다면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여기서 입장 표명만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응당한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돼요. 명태균 씨를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을 하든 뭐를 하든 있는 실체를 그대로 까발려야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은 찔끔 관련돼서 입장 내고 그다음부터 입 다물고 이렇게 해서는 이 일이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은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뭐 지금 이게 사실 캡처하면 올려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슈인데요. 이게 사실 어제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인데 어제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나는 카톡이 공개되면서 이 뉴스가 좀 더 가려졌어요. 많이 가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 일간지 사설에서는 이 지금 여론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간지들에서 사설로 이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2021년 9월 29일에 명 씨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아시죠? 회계 책임자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맨 먼저 제보한 공익 제보자 통화 녹취 내용인데요. 제가 간단히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태균이 윤석열이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했고 그 젊은 애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극에서 올려갖고 2%에서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가 2021년 9월 29일이에요. 9월 29일이면 이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본선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 9명이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도 나왔고 그래서 4명으로 추려지기 전에 여론조사였던 거고요. 이 녹취록에서는 무슨 내용까지 나오면 그럼 여론조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4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때 당시 여론조사 샘플이 한 3,000개 이걸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권에 있으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 좀 알아. 아주 기초적인 건 알아요. 근데 여론조사 될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비용이 뭐냐. 이 전화로 돌리는 거잖아요. 전화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예를 들어 3,000개 샘플을 잡으려면요. 전화 비용이 40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못해도 한 200만 원이 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비용 40만 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3,000 샘플을 다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만 돌리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막 가중치 넣고 해가지고 뻥 튀겼다는 거예요. 뻥 튀겼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명태균 씨가 혹시 이 여론조사 마사지 한 거 아니야. 마사지 아니야 했는데 이 마사지가 사실 조작을 의미한 건데 이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로 인해서 명태균 씨가 마사지 조작했다라는 이 물증이 일단은 나온 겁니다. 특히 이때 실시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였는데요. 윤석열 33%, 그다음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29.1%. 그래서 3.9% 앞서게 돼요. 3.9%.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조선일보인가가 그런 보도를 해요. 윤석열이 되게 좋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선일보도 한번 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얘기대로 3%, 2에서 3% 높게 만들어라 했던 게 그대로 됐던 거고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 기관의 부소장이었고요. 실제 명태균 씨의 오더로 여론조사 실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보면 강혜경 씨가 지난번 공익제보한 거에 이어서 이게 대단히 큰 폭로인데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 실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면 강혜경 씨도 나올 수가 없어요. 강혜경 씨도 이런 여론 조작에 가담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본인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고 폭로했다라는 것이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제가 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뉴스토마토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건들지 않고 또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먹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서 어제 이게 폭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것은 모두가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여론조사에 의해서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출렁거려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국민들이 뭐냐면 될 사람 찍어주자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될 사람 찍어주자. 특히나 국민의힘 이때 당시 선거는 본선에 올라간 4명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했는데 이때 당시 지난번에 원래 쓸려다가 지금 그 캡처본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원 50% 국민 50%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둘 차이가 나중에 4%인가 6% 차이밖에 안 났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예의주시에서 볼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당원 여론조사가 아니었어요. 국민 여론조사였어요. 국민 여론조사였는데 이거를 왜 조작까지 하면서 홍준표를 윤석열이 2에서 3% 이기게 만들려고 지시했냐. 그 이유가 사실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국민 그다음에 당원 50대 50만 결정했고 예를 들어 세부적인 디테일을 결정을 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특히 국민 여론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선택이라는 거 아시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하는데 민주당 지지자 혹은 민주당 당원이 전화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저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정되지 않는 속에서 윤석열한테 룰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 캡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작했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겠어요? 당시 2등했던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일 겁니다. 2일 전에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참 홍준표 시장답다라는 건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지금 홍준표 시장이 10.27%로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서 진 것, 그래서 이제 승복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조작이 있고 이런 건 알았지만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당시에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라면서 뭔가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모르겠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 사기꾼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보니까 이제 일일이 대응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녹취 혹은 이래저래 카톡을 통한 SNS를 통한 여러 가지 대화 내용들이 비단 윤석열 부부 내외일까? 저는 굉장히 많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어떤 식의 대응들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댓글도 남겨주겠는데 사랑인가 집착인가 가스라이팅인가 네 이거는 편파TV에서 남겨주신 거고요. 이건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커스님 본업이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강영씨 관련된 것 같아요. 본인의 법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의로운 제보자라고 봅니다. 강혜경님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가 약간 화면이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요. 네, 우리 또 친절하게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여론조사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일파만파 나올 것 같아요. 뭐 한간에는 김건희는 주가 조작, 윤석열은 여론 조작이냐, 뭐 조작 부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17일 내일이네요. 내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 처분 결과가 나올 텐데요. 뭐 이미 한간에 뭐 다 나왔지만 무혐의로 결론질 가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불이 붙었는데 내일 또 검찰발로 기름이 또 한 바가지 끼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의 뉴스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픽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처본 올려주세요. 네, 신해철법 이후 의료 분쟁 조정 개시율 8%에서 80%로 껑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현 의원이 관련돼서 어제 제기를 했고요.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말고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돼서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료 분쟁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기구예요. 독립기구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의료사고 벌어지지 않습니까? 의료사고 벌어지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병원이 관련된 부분을 싹 다 은폐해요. 그래서 의료사고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한민국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환자들 억울하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의료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에 개시율이라는 표현은 의료사고가 났어. 근데 신청을 했는데 의료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거니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분쟁 사건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되거나 취하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2016년 소위 말해서 신해철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전까지 80이었다가 80%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각하되거나 취하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자체로 보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더라. 뭐냐면 신해철법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 있으면 이 조정 신청 안 해도 그냥 하는데 일반적인 다른 부분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80%를 뛰었다라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있고 특히 뭐냐면 14일 이내에 피신청인 이거 의료기관이에요. 의료기관이 14일 이내에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동 각하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의 이번 국감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과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달하는데 피부과 성형외과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안으로 예를 들어 피신청 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섰는데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소아청소년과 100%, 응급의학과 74%, 산부인과 76% 필수 의료기관들이에요. 이런 데는 의료사고가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도 대응한다는데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데는 도리어 더 소극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국감픽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대한민국을 덮었던 세 개의 뉴스 중에 하나가 뉴진스 멤버 한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문제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것과 관련된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여기에서 웃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웃긴 일.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완전히 이제 한희 씨의 제가 보기에는 40팬인가 할 정도로 이 한희가 국회 본청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 사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뒤에 보면 제가 보기엔 누가 보면 기자인 것 같아. 기자인 거. 그렇지 않아요? 얼굴 안 보이니까 기자인 것 같아. 그래서 기자인데 딱 보니까 스타일이 기자 스타일은 아니야. 바로 최민희 의원이 쪼그리고 앉아서 한이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을. 이게 뭡니까? 예? 자, 한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사진. 입장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이렇게 찰칵찰칵 찍고 있다. 야, 최민희 위원장 참 뉴진스 한이 좋아할 수 있죠. 특정 연예인 좋아하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 앞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찍을 수 없어요. 국회 이제 출입 기자나 등등이고 국회 관계자이고 등등 있네. 야, 이게 과방위 위원장이 좋은 자리, 저 사진 찍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거기 딱 해가지고 사진 찍고 있다.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방위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아마 국감이었을 거예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국감이었어요. 공영방송 국감 때는 12시 넘어서 사수 변경 가지고 했어요.
야, 지금 뭐 그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한두 가지입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이 아침에 한이 오는데 본청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 찍고 또 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심지어 끝나고 나서 한이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는 왜 면담을 요청할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환노위에서 부른 직장 내 따돌림 때문에 국감장에 와서 본인이 증인이 돼가지고 그걸 얘기했는데, 왜 과방위원장이 왜 한이를 만나고 싶어하지? 그 예를 들어 월권 아닙니까? 본인의 직무만 무관하게 아무리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 과방위원장이 보자 그러면 한이도 약간 내가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저래 고심이 많았을 텐데 면담 요청까지 했다. 근데 이게 과연 직무와 관련 면담일까? 아니면 본인의 사심 가득한 면담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직무 연관성보다는 아마 사심 가득한 면담 요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사심 가득한 이 장면 때문에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 좀 민망스럽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한테 있어서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연예인도 가까이서 보고 연예인 사진 찍고 면담도 하고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 듣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4시 31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했던 얘기 3가지 얘기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워낙 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본 부분인데요. 하루속히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의 실체 낱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있다. 그래서 김건희 씨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극단의 뭐 파격적인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러지 않으면 과연 이 정권이 제대로 임기를 마칠지 저는 의심이 들고, 두 번째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좀 재밌게 얘기는 풀지 못했는데 왕왕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작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100% 그거를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여론조사 특성상 활용이라는 측면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지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15% 응답 아닌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시켜야 된다 얘기 나오고 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 어제 윤석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이것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 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마 조만간 저는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소위 마사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게 법을 만들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될까?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이 함께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치 문화 자체가 좀 더 좀 깨끗하고 투명하고, 예를 들어서 후보 선출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그때그때마다 룰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국민이나 당원이 납득할 만한 부분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북커스님 또 판파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요일이면 오늘 지금 재보궐선거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18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방송에는 보궐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6일 정호진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편파TV 그리고 정호진TV 구독,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